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걸 함께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가 두통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보고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선 잠깐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이해해야 돼요. 두통의 위치, 두통이 어디에 있느냐, 전두통, 후두통, 측두통, 그리고 속골치, 그리고 뒷목 위에, 뒷목 당긴다는 것과 함께 오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무튼 이런 모든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여 두통으로 드러나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머리 자체에 두뇌 자체의 문제로 또 이렇게 두통이 오는 수가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릎을 뭐 하다가 너무 꽝 쳤어요. 그럼 무릎이 아프잖아요, 당연히. 머리도 충격에 의해서 당연히 아프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어떤 뭐 종기가 생겼다든가 어떤 염증이 왔다든가 그래도 이제 두통은 나타나죠. 그것을 먼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원인이 이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냐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온 거, 이것이 먼저 중요해요. 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야구공이 날라와서 뭐 지나가다 의도 맞은 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무튼 머리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명을 해본 결과 목사님 같은 경우에 머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우선 그 말씀 전에 이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머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무, 냉, 통. 빨리 얘기하면 두무냉통. 지금 뭐예요? 머리에 통증이 없으려면 뭐 해야 한다? 차가워한다 한다. 그럼 반대로 복무온통이라 그래요. 배는 문제가 없으려면 통증이 없으면 따뜻해야 한다. 그 두 가지를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는 열이라는 것이 있고 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열은 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주로 다 올라갑니다. 그럼 냉이라는 한은 아래로 가라앉아요. 근데 열이 올라가는데 그 열은 주로 어디로 올라가느냐? 머리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통증이 오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많이 올까 남자가 많이 올까 하는 그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두통으로 인하여 어지러움으로 인하여 머리띠를 동요매고 있는 거는 할머니가 많아요, 할아버지가 많아요? 99%다 할머니예요. 근데 머리에 이렇게 통증과 어지러움이 있다는 것은 할머니가 주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할머니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머리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건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당장 그렇게 난 남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은 경우 여자가 많이 오느냐 남자가 많이 오느냐 이거부터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그러면 두통이라고 여자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이기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럼 여자와 남자의 무슨 차이가? 이렇게 해서 비교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생식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 출산을 위한 자궁, 남자는 자궁이 없죠. 그 차이예요. 그런데 자궁에 대한 생식기를 비교해 보면 남자의 생식기와 여자의 생식기를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자의 생식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는 구규라는 창문 규자를 써가지고 9개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눈, 코, 입, 귀, 배꼽, 생식기, 항문, 이 9개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이 9개 구멍을 아주 짧게 먼저 살펴보면 눈이 침침한 거는 여자야 남자야? 거의가 다 여자입니다. 냄새를 못 맡는 것도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거의 다 여자입니다. 입의 문제도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혓바늘 돋는 거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사모님도 그렇지만 귀에서 소리가 난다?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생식기 질환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99% 여자예요. 냉대하, 생리불순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럼 또 하나 끝으로 이제 구멍 얘기 나온 김에 다 해야 되니까 치질은 여자가 많을까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좋아요. 구멍질환이다라고 좀 이렇게 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구멍질환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많다?
여자가 많습니다. 그럼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가운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맨 밑에 뭐가 있죠? 생식기와 항문이 있어요. 그런데 생식기는 누구의 질환이라고요? 여자의 질환. 그럼 생식부터 좀 올라오는 거야. 생식기 하복부 질환이라고 하죠. 누가 많아요? 여자입니다. 배꼽 양옆에 정가운데 콩팥 신장이 있습니다. 붓는 건 누가 많아? 여자가 많아요. 더 올라가면 위장이 있습니다. 위장에 속이 쓰리가 아픈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좀 더 올라오면 가슴 아리는 여자가 해요? 남자가 해요? 여자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올라오면 갑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갑상선 질환은 여자한테만이야? 남자한테만이야? 여자가 90%가 와요. 그럼 위에 있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그럼 맨 끝에 무엇이 있다? 두뇌입니다. 머리라고요. 어지러운 건 누가 많이 온다? 여자. 근데 여자가 많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바로 자궁생식기예요. 자궁생식기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런 여성 질환이 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뒤로 가면 이제 항문이 있죠. 더 올라가면 뭐 척추라는 게 있습니다. 허리 아픈 건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여자가 훨씬 많아요. 허리 아픈 것도.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후두통이냐, 전두통이냐, 축두통이냐, 속골치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한 가지만 더 보태보겠습니다. 열이 올라가서 두통이 생겼다. 열이 올라가면 팽창할까요? 수축할까요? 팽창합니다. 팽창하게 되면 머리는 큰일 나요. 머리는 크게 3등분 돼 있는 것이 있는데, 머리 3등분 돼 있는 조면이라 그래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아주 단단하게 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열이 들어가서 이것을 팽창시키면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조금 0.1mm만 벌어진다 해도 0.1mm만 틈새가 생겨도 두통은 헤아릴 수 없이 심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거는 그렇다면 한, 냉에 의해서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이라는 냉에 의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차가워졌다는 건 혈액순환이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피를 가장 많이 보내줘야 할 곳이 어딜까요? 머리입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손발로도 안 가겠지만 어디로도 안 간다? 머리로도 안 가요. 그러면 가장 많은 피를 필요로 하고 있는 두뇌 세포는 아우성을 할까? 그냥 굶을까? 아우성을 한다는 것은 머리에 통증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요, 어지러움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지러움이 있다, 두통이 있다. 하루아침에 온 걸까?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오냐고. 그럼 예를 들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 머리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최하 몇 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나야 드러나는 것이 증상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드러났다는 걸 이해했다면 그 부류 중에서도 어디를 어떻게 찾아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얼굴만 딱 보면 아는 걸까? 아니면 자세히 살펴봐야 될까? 당연히 살펴보고 진맥도 하고 다 해야죠. 물론 얼굴만 보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목사님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몇 달 때 좀 죽을 지경인데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은 쉽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내게는 중한 것이요, 그 중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 예의이고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두통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드러난 표현 증상입니다. 그럼 그 증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우리가 먼저 살펴본 이유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시다. 우리 몸 100조 개의 세포 가운데 두뇌 세포도 그 포함되어 있지만, 모든 세포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깨끗한 피가 공급이 됐을 때 그 모든 세포는 춤을 춘다고. 특히 그 중에 가장 그 깨끗한 피를 요구하고 있는 누구냐? 두뇌입니다. 뇌세포라고요. 그래서 깨끗한 피의 생산 유무와 머리를 위해 혈액순환이 첫 번째.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압력에 의한, 열에 의한, 차가운 거에 의한 등등도 있고요. 그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몸 전체의 모든 문제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잘못되면 염증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두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연탄가스를 우리 연탄가스 마셔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있었겠지만 큰 기억은 없고 저는 직접 마셨어요. 저희 누나와 함께. 아니 눈이 완전히 돌아가 뒤집혀가지고 근데 그때 동치미 먹었게 안 먹었게? 먹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젊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중학교 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곧 깨어난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가스가 들어가면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뒤지게 아프죠. 뒤지게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뭐야? 산소 대신 무엇이? 가스가 많이 들어간 상태. 근데 평상시에 나는 나도 모르게 산소 중에서도 가스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피가 전달되면 머리에도 가스가 찰까 안 찰까? 찹니다. 그래서 오는 것 등등.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테두리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1부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2부가 궁금해지죠? 네. 꼭 들어봐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